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값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값에 접근한다는 뜻은 리스트의 값을 알아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리스트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리스트 이름이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5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로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인덱스 0번부터 개수보다 하나 적게 4번 방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인덱스를 줄 때 마이너스, 즉 음수값으로 줄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로 된 인덱스는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살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장 끝에, 즉 인덱스의 가장 오른쪽부터 가장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이너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정상적으로 양수로 줬을 때는 0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음수로 줄 때는 마이너스 0이란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음수로 했을 때 가장 오른쪽을 가리키는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지정할 때는 개수만큼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AA라는 리스트가 4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0번 방부터 1, 2, 3번 방까지 있겠네요. 자, 프린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AA의 마이너스 1번 방, 마이너스 1번 방은 가장 끝에 있는 원소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줬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마이너스 1번 방에는 40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40이 %D를 만나면 흉 이동해서 마이너스 1번 방을 찍게 됩니다. 따라서 4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번 방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한 하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니까 하나 한 칸을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3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 방법 중에서 하나씩만 쓰는 인덱스가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해서 2개를 쓸 건데요. 0, 3. 자, 이것은 반복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0부터 3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0부터는 초기값이고 반복문에서 3까지 그러면 하나 적은 2까지 움직였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인덱스는 0번, 1번, 2번까지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A 리스트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은 모두 1, 10, 20, 30.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실습을 하실 때는 프롬프트 상에서 하셔야지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줄은 초기 값이 2가 되고 마지막이 4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2와 4보다 하나 적은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A의 2번 방에는 0번 방, 1번 방, 2번 방, 그 다음에 3번 방, 그래서 30과 4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콜론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인덱스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콜론으로 범위를 지정하는데 자, 생략이 된 부분이 생겼어요. 뒷부분이 생략되거나 앞부분이 생략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생략을 하면 뒷부분에는 가장 마지막을 뜻하고 앞부분을 생략하면 가장 처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2부터 마지막까지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2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니까 30과 40이 출력이 되겠고요. 처음부터 2까지라고 했는데 하나 적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부터 1번 방까지입니다. 따라서 0번 방, 1번 방에서 10과 2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또한 프롬프트 상에서 출력을 해보면 엔터키 치면 오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엔터키 치면 오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이 첫 번째 출력 결과가 나오고 엔터키 치면 두 번째 출력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리스트 AA와 리스트 BB를 각각 3개씩에서 10, 20, 30, 40, 50, 60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 이름 자체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트 하나하나에 접근해서 덧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볼게요. 리스트와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파일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퀄하고 뭐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거나 프린트하고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AA 곱하기 3이라는 문장 또한 원소 하나하나에 접근해서 곱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문자열 곱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A가 3개씩 있는 것이 반복이 3번 되면서 하나로 연결된 효과를 가져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번에는 인덱스 접근할 때 콜론을 2개를 쓰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콜론을 2개 쓰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초기 값, 마지막 값, 증감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반복문과 같습니다. 그러면 AA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씩 증가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방은 0번 방이고 하나씩 증가하니까 2번 방, 그 다음에 4번 방, 6번 방이 되겠습니다. 이 더 이상의 증가는 없죠. 그래서 10, 30, 50, 70이 출력이 되겠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마이너스 2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70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하나 2개 줄고 50 나오고 40 나오고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마이너스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지막 방부터 처음 방으로 하나씩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되게 유용한 방법이 되겠네요. 포문을 쓰지 않고도 역순으로 출력하는 효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리스트의 값을 변경하는 법을 볼 텐데요. 변경하려면 어떤 값을 변경할 건지 지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정하는 방법은 곧 그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고 접근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라는 것은 0번 방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번 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1번 방에 접근하는 요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여기에 200을 넣어라. 지금 현재 이 1번 방에는 20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0 대신 200이 덮어 써져서 AA를 출력하게 되면 10, 230이 됩니다. 이 예제 또한 프롬프트 상에서 수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AA의 1에서 2번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번 방이 아니죠. 마지막에서 빼기 하나니까 결국은 1번 방만 고치는 겁니다. 1번 방만 고치는 건데 특히 고칠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가 개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1번 방부터 2번 방까지 결국은 1번 방이고요. 2개짜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모양은 달라집니다. 제가
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예제까지 보고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자, 1번 방에다가 넣어라. 아까 위에 부분은 1번 방의 효과는 가져왔어요. 어차피 하나 적으니까 1에서 1까지라고 해서 1번 방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2개짜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예 1번 방이라고 해놓고 2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2개를 준 느낌이, 자, 위에 거 보면은 이건 리스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간 효과를 가져와요. 일반 다른 언어에서 쓰는 그 연속으로 할당되는 배열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서로 크기가 다른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지만 이처럼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데이터 값을 알아보는 거 타입 함수 저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자, 이거하고 이거를 타입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앞부분의 예제에서 여기에서 이 예제를 딱 수행한 후에 요 아래쪽에서 타입 가로 열고 A의 1번 방 이렇게 해보시면 인트가 찍힐 겁니다. 인트저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각진가로 그 자체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1에서 3번 방까지 자, 직접 실습을 한번 말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IDL을 띄웠어요. 자, 그리고 코드를 볼 수 있게 잠깐 이렇게 짧게 줄이고 프롬프트 상에서 그대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AA는 10, 20, 30이 있어요. 자, 확인차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타입하고 찍어보면 AA는 당연히 리스트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A의 1번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어차피 1번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값을 줘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삭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 아까 봤던 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200과 202를 주고 있죠. 그리고 AA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입 함수를 써서 제가 타입 함수를 써서 AA의 1번 방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트형이 나옵니다. 2번 방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인트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BB라고 해서 다시 10, 20, 3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BB 아예 1에서 2가 아니라 1번 방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200과 300과 400을 넣어 볼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BB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모양 자체가 다르죠. BB의 1번 방을 타입 함수를 써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BB의 1번 방을 타입 함수 쓰면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달라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AA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A는 전부 인트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확인되면 제가 좀 올려볼게요. 자, AA는 전부 인트저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에 다시 여기 사이에 자 10 뒤에 즉 AA에 1번부터 이번에는 3이라고 주겠습니다. 이퀄하고 확실하게 구분되게 1, 2, 3을 줘보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나나요? 앞에서 지금 제가 AA를 줘야 되는데 A로 줬네요. 오타 났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 AA에다 줘야 되는데 A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앞에서는 1에서 2까지 하고 200하고 202를 줬는데요.
이번엔 제가 1에서 3까지 하고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덮어쓰기가 됐습니다. 자, 1부터 무조건 1부터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얘는 1자리부터 3개의 개수라고 의미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건 리스트가 아니고 숫자로 들어갑니다. 숫자로. 끼워넣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갱신이에요. 자, 다시 AA에 1에서 2까지. 자, 이거는 2까지가 아니라 1번 방이라는 뜻인데 두 개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줘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티가 나게 1000을 줘볼게요. 2000을 줘볼게요. 자, AA를 찍으면 1번 방이 덮어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방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까 1번 방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1번 방 자리에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2, 3부터 30까지는 그대로 뒤로 밀린 거죠. 여기까지 덮어쓴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덮어쓴 게 아니고 1번 방으로 두 개라는 의미로 인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여기 1이 이 두 개로 덮어쓰기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혼자 이게 생각으로 인해서 아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접근 방법을 아셔야 돼요. 3개를 넣게 되면 여기에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AA 1에서 3개. 이것도 1에서 2번 방까지 그런 느낌이지만 3개를 주겠습니다. 확실하게 금긋기에서 1, 2, 3은 아까 들어갔고요. 5로 줘볼까요? 5, 6, 7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AA 어때요? 1번 방부터 5, 6, 7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에 1번 방부터 5, 6, 7이 들어갔고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이 그대로 밀렸죠.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1번 방 대신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1번 방 대신에 이 두 개가 대체가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실습해보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뒤로 밀리는 거야? 하나마다 밀리고 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좀 심오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1번 방으로 대신하고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번 방으로 대신하고 3개짜리가 1번 방 대신으로 대신된 거예요. 이게. 자, 이번에는 AA하고 1번 방 다시 여기서 고쳐볼게요. 1번 방에서 2개짜리를 줘보겠습니다. 영값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방에서 1번 방. 자, 여기 하나의 방에 들어갑니다. 2개가. 그리고 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1에서 4개로 줘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1번부터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3개까지가 4개가 들어가고 7부터 밀렸습니다. 패턴을 잘 찾으셔야겠네요. 이게 헷갈리면 이런 방법을 써서 갱신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이랬어 라고 해서 이 예제만 보고 자 닫겠습니다. 여기 봤던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서 봤던 이 예제만 보고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이렇게 되겠거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때 어떤 값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때는 충분히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갱신할 때는 확실하게 지정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건너뛰는 것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로 들어간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아예 한 항목만 딱 지정해 준 거잖아요. 이거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기 뭐 2번 방 또는 1번 방하고 여기 3개, 4개짜리 넣어줘도 똑같이 1번 방에 들어갑니다.
자, 삭제하는 건데요. 삭제하는 것은 remove도 있고요. del도 있습니다. 이거는 뒷시간에서 그 조작할 수 있는 함수 시간에 확실하게 구별을 해드리겠는데요. del하고 지우는 것은 리스트의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문장의 함수예요. 따라서 리스트의 함수들은 리스트 이름 점하고 썼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것 중에 a.append 기억나시나요? append 했던 거.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써주면서 점 찍고 불렀던 거. 이것은 리스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리스트 이름 점하고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DA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의 함수는 아니지만 일반 우리가 쓰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이 안에 가로 안에 지우는 것을 넣어주는 건데요. AA의 1번 방을 지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0번 방, 1번 방이니까 20이 사라지겠네요. 그럼 사라지면 이렇게 땡겨 오겠죠? 따라서 AA를 출력하면 10과 3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 배우셨어요? 1번 방부터 하나 적은 3번 방까지가 되겠죠? 0번 방, 여기가 1번 방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0, 이게 1, 2, 3번 방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를 전부 지우라, 비워라. 자, 비어있는 리스트잖아요. 비워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거. 따라서 10하고 50만 찍히게 되겠죠. 이런 요소를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remove를 쓴다거나 또 delete를 써서 확실히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AA에 3개가 들어있고요. 자, 세미콜론을 찍어서 지금 나눴습니다. AA에다가 비어있는 걸 넣어라 그러면 완전히 클리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덮어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equal이 뭡니까? 대입 연산은 계속해서 바뀌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대입 연산이잖아요. A에다 3을 넣어라 그럼 3이지만 A에다 6을 넣어라 그러면 3 대신 6이 들어가는 것처럼 AA에 이런 리스트가 들어있었지만 다시 비어있는 리스트를 넣어라 그러면 텅텅 빈 리스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AA를 찍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출력이 됩니다. 일반 변수 같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으나 안 나오나요? 0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AA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인데 0을 넣거나 뭐 각진가로를 넣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none이란 걸 넣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none이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none이란 글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스트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 안 나오게 됩니다. 자, DEL하고 AA. 자, delete는요. 하나하나씩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A에 몇 번 방 이렇게 쓰지 않고 전체 덩어리를 주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